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두 개의 강좌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3D에 처음 발을 내딛었죠. 2.5D 실질적으로 3D로 넘어가질 않았어요. 예. 2D에서 3D처럼 그냥 그려준다.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하는데 이제 그거를 배우는 이유는 뭐 이제 그거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랜트 쪽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몇 번 분들은 저렇게 그리는 거 우리가 자주 쓰는 기술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그쪽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요새 이제 그 ISO 드래프트가 오토캐드 플랜트라고 해서 원래 오토캐드 제품군에 플랜트 쪽을 지원해주는 서드 파티가 있어요. 예.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루겠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플랜트 도면 그 ISO 드래프트의 지원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이제 ISO 드래프트를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실제로 3D를 그리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플랜트 쪽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실제로 3D를 그리는 것 자체는 이제 커다란 기업들이라든가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안 되지만 기술력이 없거나 아니면 자금력이 딸리는 회사한테 솔직히 말하면 부담스러운 얘기기도 해요. 왜냐면 3D 환경을 구성하면 좋기는 하지만 컴퓨터의 성능이 높아져야 된다. 즉 사용되는 자재들의 장비들의 가격이 고가가 돼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현실에는 실질적인 3D 작업이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3D 작업 자체를 3D를 요구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고사양 컴퓨터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 자체도 비싼 걸 사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2.5D를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도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오토캐드만 가지고 3D까지 퉁을 치겠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램 값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예, 많이 들지는 않을 건데 하지만 오토캐드에 있는 3D 기능으로 3D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D를 한다 그러면 거의 3D 캐드로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오토캐드를 만들고 있는 오토데스크사에서도 인벤터라는 3D 전용 캐드를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요. 뭐 어찌됐든 그건 그렇고 자 이제는 이제 ISO 드래프트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 3D 공간상에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건 진짜 쓸 일 없어요. 쓸 일은 없는데 제가 이걸 다루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을 해봄으로써 뭐라냐면 3D 공간의 좌표에 대한 이해를 좀 해라. 좌표가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라. 라는 개념을 하는데, 이걸 바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여지껏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 물론 제가 이제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3D 화면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설명을 안 했는데, 그 방법부터 알아야죠. 화면을 3D로 전환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2D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을 때, 보고 있는 화면 자체가 3D, 즉 Z축 하나의 축이 더 있는 상태 없는 상태냐 빠져있는 상태냐 그건 아니고요. 3D 상태긴 맞는데 바라보는 걸 계속 평면 두 개의 축만 바라볼 수 있는 면을 직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 면을 수직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상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Z축이 안 보이는 거지. 즉 Z축과 일직선상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Z축이 안 보이는 거지 Z축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Z축이 있는데 그걸 이제 나타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뭐 이건 제가 한번 설명을 했겠지만 키보드의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우리 이제 마우스 가운데 휠을 꾹 누르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누르고 계신 채로 움직이면 이렇게 화면이 들어가면서 Z축이 나타나죠.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은 쉬프트 키를 누르고 가운데 휠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그냥 쉬프트 키 안 누르고 마우스를 드래그 하면 뭐 펜.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지껏 자주 썼던 거죠. 그래서 제가 펜 할 때 2D 하실 때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게 가운데 쉬프트 누른 상태로 가운데 휠 누르고 마우스 움직이지 마세요. 이렇게 틀어집니다 라고 했는데 3D 할 때는 이렇게 틀어야겠죠. 예. 왜? 3D 형태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틀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틀어주는 기능을 쉬프트 버튼과 마우스 가운데 휠로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이렇게 틀어졌는데 지금 내가 2D 작업하던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해주면 명령을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주면 편해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이 상태 못 맞히거든요. 그러면 이때 그냥 XY 평면을 수직하게 바라보는 상태가 우리가 2D 그리는 상태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상태인데 평면도 상태를 보는 건데 그걸 해주는 명령이 뭐냐? PL
플랜이에요. 플랜하고 명령 실행되면은 옵션 아무것도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기본적으로 실행된 게 뭐냐면 커렌트예요. 커렌트인데 커렌트 여기 옵션 써 있는 거 보면 커렌트 UCS 현재 UCS인데 UCS라는 건 좌표계를 얘기합니다. 좌표계. 그래서 나중에 저 UCS라는 게 명령으로도 나오는데 기본 좌표계를 얘기하는데 커렌트 UCS는 뭐냐면 X, Y 평면 그거에 수직한 방향으로 바라보는 상태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현재 X, Y 좌표. 그러니까 화면을 좀 돌릴게요. 현재 X, Y 평면 X가 구성되면 X가 이쪽이고 Y가 이쪽이니까 여기서 수직하게 내려다보는 이 평면을 요렇게 구성되는 평면을 수직하게 내려다보는 그 방향으로 돌려줄 거다라는 게 커런트 UCS가 되고 뭐 UCS는 뭐 이제 그 UCS 맞춰주는 건데 이것도 뭐 똑같은 내용이고 월드면 이제 기본으로 간다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엔터 치면은 현재 UCS 상의 커런트 현재 UCS 상의 XY 평면과 수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옵션에 따라서 이제 세팅된 UCS가 세팅된 상태가 변경된 상태에서는 저 세 가지 옵션이 좀 다르게 동작을 하기는 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UCS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을 알게 된 다음에 할 얘기고 그냥 이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UCS라는 명령을 사용하지 않고 UCS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커런트 UCS를 엔터를 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2D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요 쉬프트하고 마우스 가운데 휠을 눌러서 화면을 돌리는 걸 배웠으니까 고의적으로 돌릴 때 돌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보려고 돌릴 수도 있는데 그때 원래 2D 작업할 때는 어떻게 돌아오지 이거 못 돌아와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PLAN 해가지고 이렇게 엔터를 2번 쳐주면 돌아온다 라는 거죠. 자 다시 화면을 돌릴게요. 쉬프트 마우스 가운데 휠로 돌렸어요. 돌렸는데 자 요거 이제 화면 돌려주는 방식이 그것만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거 뷰 큐브를 이용할 수 있어요. 뷰 큐브 이제 큐브 있는 쪽에서 마우스 좌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큐브를 잡고 이렇게 쭉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큐브를 잡은 채로 움직이면 마찬가지로 화면을 돌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방식을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아요. 이게 어딘가에서 걸리거든요.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잘 안 되는 순간이 딱딱 간혹가다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스냅이 딱딱 걸려주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45도 그러니까 전방이 3D 공간상의 전방위로 45도에 한 번씩 걸려줘요. 45도에 한 번씩. 왜냐면 이제 이게 45도에 한 번씩 걸려줘야 자 프론트를 한번 맞춰볼까요? 딱 요렇게 했다가 여기서 요게 이제 45도 틀어진 상태니까 여기서 쭉 가다가 딱 한번 걸려주면은 이렇게 그러면 프론트를 딱 저걸로 맞출 수 있어요. 예, 만약에 이제 평면도 우리가 2D 작업하는 상태로 맞춰주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딱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45도에 한번 걸리고 더 내려오면 이렇게 톱. 요게 딱 우리 2D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뷰큐브를 이용하면은 정면, 좌측면, 우측면,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45도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등각, 뷰를 딱딱딱 저걸로만 걸어줘서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걸리는 거에 그걸 잡아줄 땐 좋은데 그냥 빠르게 한 180도 정도 절반 정도 돌리려고 할 때는 상당히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저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돌릴 때는 그냥 쉬프트 가운데 휠을 써요. 가운데 휠을 쓰고 그냥 어떤 면을 걸어줘야겠다 할 때 얘를 쓰는데 그때는 얘를 돌리는 것보다는 여기 이름을 클릭해 주시는 게 좋아요. 프론트 정면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름 쪽에 갖다 대면 이렇게 파랗게 뜨죠. 딱 눌러주면 바로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돌려서 거기를 딱 맞춰주는 거. 돌리다가 걸리는 걸로 딱 맞춰주는 것보다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45도 정도 위로 45도 정도 올리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딱 눌러주면 45도. 톱을 눌러주면 톱. 톱을 눌러주면 톱. 그리고 여기 대각을 눌러주면 등각뷰. 예, 이렇게. 그래서 요 섹션들 다 45도에 걸린 섹션들이 다 이렇게 딱딱딱 다 선택이 돼요. 그래서 거기를 딱 눌러주면 빠르게 그쪽으로 바라보는 시점을 전환시켜 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뷰큐브를 이용하는 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 어떤 위치로 가는 거는 여기 뷰큐브를 표시해 놓고 이용해 주는 게 좋아요. 간혹가다 어떤 분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선생님 뷰큐브가 저는 없어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캐드를 요새 버전을 깔아가지고 처음 실행을 했으면은 얘가 없을 리는 없어요. 여기에 있는 게 기본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는 참고 서적, 여러분들이 독학으로 하시다 보면 이제 서적을 참고하시거나 그러는데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 간혹 가다가 있으면 거추장스러우니까 끄세요라고 해서 뭘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홈 상태에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뷰라는 항목이 있어요. 뷰 탭이 있는데 뷰 탭을 눌러보면은 여기 뷰 큐브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눌러가지고 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걔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통한 제어는 못한다. 근데 제가 3D 작업을 할 때는 이거 켜져 있는 걸 권장을 해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돌리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하는 데를 빠르게 전환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작업에 있어서 편하니까 저는 이럴 때 쓰기면 편하니까 이제 쟤를 살려두는 게 낫다라고 해서 저는 그냥 2D 작업할 때도 얘 살려놓고 그냥 작업하고 있어요. 작업하고 있고 굳이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요. 참고로 이제 요 UCS 아이콘은 저기 요거 좌표계 표시해주는 저거를 이제 없애주는 건데 저는 3D 작업할 때는 있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야지 현재 UCS 저 UCS X축 방향과 Y축 방향과 Z축 방향을 내가 나중에 바꿔줄 수 있어요. 바꿔줄 수 있는데 바꿔줬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을 하려면 UCS 아이콘이 보이는 상태가 좋아요. 3D 작업할 때는 얘가 켜져 있는 걸 권장을 해요. 이렇게 꺼져 있으면 바꿔도 내가 확인이 잘 안 되니까. 물론 머릿속으로 기억하면 되지만. 내비게이션 바는 이제 요 옆에 있는 거 없애는 건데 이건 3D하고 상관이 있는 얘기는 아니죠. 이건 이제 요 옆에 있는 요거. 근데 저는 이거 잘 안 쓰기는 해요. 없어서 저는 이거 없어놓고 하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요 화면 제어해주는 거 나온 김에 저렇게 제어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화면 이렇게 돌린다. 그럼 이제 화면 돌리는 방법, 마우스 쉬프트 눌러서 가운데 휠, 그 다음에 뷰 큐브를 이용해서 돌려주는 방법, 두 가지 설명했는데, 요거 말고, 이제 한 가지 또 있어요. 명령어를 통해서 돌려주는 방법. 자, 명령어를 통해서 돌려주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프론트 땅 찍었을 때 프론트로 전환되는 것처럼, 저렇게 내가 원하는 면으로, 바로바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명령어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전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우스 그냥 단순히 이제 명령어를 통해서 정면을 볼 거야, 우측면을 볼 거야, 윗면을 볼 거야. 그걸 좀 나중에 다룰 거예요. 당분간은 설명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3D 기능에 익숙해질 때까지. 왜냐면은 그걸 알게 되는 순간에 한 가지 기능을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걔가 익숙해지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응용용 3D 공간상에서 응용 자체가 떨어져 버립니다. 판단력 자체가 좀 덜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돼버리기 때문에 판단력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웬만하면 다른 명령들 다 알고 그거 다 연습 충분히 하고 익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 알 만큼 알 때 너 편의 작업해 해가지고 추가로 알려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할 거고 그거 말고 이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바라보는 시점의 위치를 정해주는 V 포인트예요. V 포인트. V P O I N T V 포인트. V 포인트라는 걸 딱 해주는데 엔터 딱 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새 버전에 나오는 V 포인트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 방식에.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얘 같은 경우 이제 XY 평면에 내가 지금 몇 도를 바라보고 있다. 이게 XY 평면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Z축 방향으로 내가 몇 도를 바라보고 있다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D 공간으로 표현되는 게 좌표가 3개다 보니까 두 개의 좌표는 이제 이쪽 X축, Y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내가 요 원의 가운데를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운데를 바라보는데 요쪽이 X축이고 요쪽이 내가 바라봐야 되는 물체를 기준으로 요쪽이 X축, 요쪽이 Y축. 그래서 내가 어디서 어느 정도 X축, Y축에서 어느 정도 각도냐에서 바라보는 건데 지금 선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즉 여기 315도 여기서 내가 이렇게 바라본다. 물체를. 근데 이걸 바라보는데 그냥 XY에서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라 높이도 고각도 요게 이제 수평선에서 위로 45도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바라본다. 그러면 이제 점이 하나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XY Z가 있으면 내가 요 세 개에서 45도 기울어진 대각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 뭐 이런 개념. 그래서 이제 지금 상태가 뭐냐면 이제 요쪽 모서리에서 내가 중앙을 바라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설정해 주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전 이거 잘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 이걸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각도대로 뭐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값을 써가지고 뭐 X 앵글, 뭐 XY 플랜, 뭐 이렇게 해서 플랜을 바라보는 앵글, 뭐 해가지고 요 각도를 바꿔주면 되는데 요 값을 입력해서 바꿔주면 돼. 저거에 익숙한 게 아니라 저는 뭐에 익숙하냐면 마이너스 V P O I N T
마이너스 V 포인트에 너 익숙해요. 이거 이제 마이너스가 없었으니까 이제 그 전에 있는 명령이었죠. 원래 옛날에 V 포인트 명령. 정확히 더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커맨드로만 나오니까 도스 시절에 사용하던 V 포인트 명령이다. 하는 거죠. 도스 시절에 사용하던 V 포인트 명령. 그럼 이제 이렇게 딱 해주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쭉쭉쭉쭉 나오는데, 결론적인 거는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바라볼 때 항상 캐드의 원점을 바라봐요. 절대 원점을. 항상 절대 원점을 바라보는데, 내가 어디서 절대 원점을 바라보느냐예요. 내가 지금 바라보기 위해서, 절대 원점을 바라보기 위해서 서 있는 위치 값을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등각뷰를 이제 여기다 입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값을 이렇게 값이 이제 3개가 돼야 돼요. 뭐 0, x축 값, 그다음에 나오는 게 y축 값, 1, 그다음에 나오는 게 z축 값. 요거를 3 이렇게 입력하면 보이는 위치가 바뀌죠. x축에서는 그냥 x축 0에서 0선상에 있고 y축에서는 y축으로 1만큼 올라가고 그쵸? 그리고 Z축에서는 Z축에서 3만큼 올라간 위치에서 서서 내가 어디를 물어본다? 0,0,0을 바라본다. 하는 거예요. 0,0,0을 바라본다. 이렇게 바라본다. 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좌표값을, 내가 관측하는 관측 지점의 좌표값을 이제 입력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 이제 V포인트를 배우면, V포인트 단축키로는 이제 그냥 VP예요. 근데 그냥 VP 하면 요새 타입 V포인트가 실행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VP 하면 옛날 타입 방금 전에 말했던 마이너스 V 포인트가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걸 이제 배우고 나면 외워야 되는 좌표값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1, 마이너스 1,1 자, 이게 뭐냐? 아까 봤던 요쪽 등각뷰. 저걸 이제 등각뷰가 원리 말하면 이쪽 모습에서 바라본 것도 등각뷰고요. 45도, 그러니까 등각이라는 게 써있는 게 등각이잖아요. 등각. 같을 등, 각도 각. 그럼 뭐예요? 같은 각도에서 바라본. 그러니까 이 같은 각도라는 게 45도를 얘기해요. 어디서든 봐도 45도가 기울어진 상태. 왜냐면 90도, 우리가 직각인 상태를 90도라고 하는데 90도를 반을 나누면 45잖아요. 90도를 반을 나눠서 같은 값을 만들어주는 등각의 위치에서 바라본다. 그러니까 꼭 여기서만 바라보는 게 등각뷰. 대부분 우리가 등각 바라보는 게 이쪽인데 여기서 바라본 것도 등각뷰고 여기서 바라본 것도 등각뷰고 여기서 바라본 것도 등각뷰예요. 다 등각뷰고 여기서 바라본 것도 아래쪽에서 이것도 등각뷰고 이것도 등각뷰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꼭 여기가 등각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라고 하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저 상태를 뭐라 그러면 기본 등각뷰라고 해요. 등각뷰는 다 어느 등각에서 바라보는 어떤 것도 다 등각뷰고요. 우리가 늘상 익숙하게 쓰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 보면은 어디가 뭐예요? 물체의 우측면이 보이고 물체의 정면이 물체고 물체의 톱면이 보이고 우리가 삼각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해요? 여기다가 정면도, 여기다가 우측면도, 여기다가 평면도 구성하잖아요. 이걸 가장 왜 하필이면 왜 좌측면도 안 쓰는데? 왜 기본으로 좌측면도, 왜 기본으로 저면도 안 쓰는데? 이거잖아요. 우리가 삼각법에 의한 삼면도를 얘기하면 기본 포맷으로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의 면을 바라볼 수 있는 등각뷰를 뭐라고 하느냐? 기본 등각뷰. 그런데 아까 제가 입력했던 좌표 1, 마이너스 1, 1이 무슨 의미다? 기본 등각뷰를 바라보는 위치다라는 거죠. 자, 이거 이해가 안 가실 분이 계신데, 이제 X축, Y축에서 보면은, X축, Y축. 내가 이제, X축, Y축 중에서 이제, 원점을 바라보는데, 지금 이 상태로 프론트 정면이 이제 내가 이쪽에서 바라본 게 정면이잖아요. 이쪽에서 바라본 게 우측면이고. 그러면은, 요거 두 개 사이에 45도가 어디에요? 이쪽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X축으로 1, 간 위치.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1을, 요 원점에서 밑으로 다운되죠? 마이너스 1을 온 위치에서 바라봐야, 어떻게 돼? 45도 위치에서 바라본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Z축은 뭐예요? 위로 올라가서 내려 꽂아 봐야지 윗면이 보일 거 아니에요? 내려 꽂아. 그래서 Z축도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그럼 이걸 꼭 1, 마이너스 1, 1이라고 입력했니? 아니죠. 2, 마이너스 2, 2라고 입력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왜? 똑같이 곱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니까 저렇게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저런 식으로 좌표를 재현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이제 저 기본 등각
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저 V포인트라는 명령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임의에 이렇게 방향을 내가 지정을 할 때는 저 명령 가지고 때려주기도 못하죠. 예, 그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냥 마우스를 이렇게 편하게 돌려주는 게 낫지. 그리고 여기서 작업할 때 빨리 할 때는 그냥 이걸 큐브를 쓰는 게, 먼저 V포인트 입력하고 저거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이제 요새는 이제 잘 안 써요. 원래 옛날에는 이 뷰큐브가 없었어요. 이 없던 시절에는 의외로 저 V포인트라는 거 내가 원하는데, 찾아갈 때 빠르게 좌표를 계산해서 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 등각부에 해당했어요. 등각부 위치를 찾아가는데 쓰면은 좋았던 명령이에요. 좋았던 명령인데, 요새는 이제 의미가 퇴색을 했죠. 요새는 이제 편의 기능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뷰큐브. 그래서 요새는 이제 3D 할 때 저는 학생들한테 뷰큐브 활용하는 게 편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굳이 저 V포인트를 하지 마라. 근데 대부분 이제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V포인트, 그럼 몰라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요, 저거 V포인트 명령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3D를 배우고 나서 딸 수 있는 자격증 시험이 있죠. ATC 2급, 또는 CAT 2급, 2급이 아니지, 1급이지. ATC 1급, CAT 1급 시험. 이제 거의 이제 3D까지 나오죠. 제가 이제 전에 했던 CAT 2급까지는 2D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한다! 라고 하면, 거기서 이 V포인트를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옛날 타입, 요새 타입 V포인트를 쓰는 것보다는, 그때 나오는 건 좌표로 주어지기 때문에, 요새 타입, 옛날 타입, V포인트를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V포인트라는 명령의 사용법은 잘 기억하고 계시는 거를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게 드려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V포인트라는 명령으로 화면을 돌려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은 지금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일단 와이어프레임 모델링, 어쨌든 3D 공간상에서 드리려면 3D 공간상에서 내가 화면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쉬프트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휠을 움직여서 이렇게 화면을 원하는 각도로 돌려서 봐줄 수 있다.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요것도 이제 익숙해지셔야, 쉬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휠 해서 움직인다라는 걸 익숙해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갔을 때 내가 원하는 평면으로 가는 방법.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뷰큐브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뷰큐브가 표시되는 상태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더 있기는 해요. 제가 설명 안 한 방법도 있어요. 명령어가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거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되게 편한 방법이에요. 그거 알면은, 그거 하면은 내가 원하는 면만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추가적으로 뭔가가 더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은 우와! 이런 편한 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편한 기능을 알게 되면 불편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안 알려드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거, 그러니까 화면을 이제 원하는 면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써보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되고, V포인트라는 명령어도 자격증 시험, 특히 그냥 VP가 아니라 마이너스 VP 자격증 시험을 보실 거면, 반드시 익히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이다. 굳이 자격증 시험을 안 볼 거다라고 한다면, 굳이 마이너스 VP까지는 제가, 모르고 넘어가도 뭐 상관은 없다. 왜냐면 실무에서는 뷰큐브로 충분해요. 얘 있으면 돼요. 물론 이제 프로그램이 뭐 깨졌다든가, 그래서 뷰큐브가 도저히 살리려고 해도 요거를 체크했는데도 막 프로그램이 이상해가지고 안 살아난다. 그럼 마이너스 VP가 있으면 편하긴 한데, 그 상황이면 프로그램 다시 까셔야겠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좌는 본격적인 3D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